안녕하세요, 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버설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어린이라는 세계를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 오늘은 바로 버설 씨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짜잔! 괜찮을 거야 라는 책이고요. 시드니 스미스 작가가 네. 글과 그림을 모두 작업한 책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름. 시드니 스미스. 흔한 이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익숙한 이름, 익숙한 이유가 있죠. 이게 저희가 첫 회 때 저를 굉장히 울컥하게 했던 그 책.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의 그림 작가가 시드니 스미스였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놀란 게 그림체가 약간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의 그 표지 그림과 또 다른 매력?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또 안에 읽다 보면은 같은 작가가 했구나라는 게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작가가 글과 그림을 모두 작업한 첫 번째 책이고요. 첫 번째 책. 네, 김지은 님이 옮겨주셨고 책 읽는 곰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동화책, 어린이책이라고 하면 표지가 좀 굉장히 밝고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뭐랄까 이렇게 검은색, 회색을 표지로 쓰는 이런 책을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도 표지가 제가 원래 비주얼 잘 안 보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 책은 약간 재밌을까? 하고 약간 킵만 해두었던 맞아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가져오셨더라고요. 언니가 킵한 틈을 타가지고 제가 바로 이 책은 원서의 제목이 스몰 인 더 시티거든요. 스몰 인 더 시티. 네. 도시에 사는 작은 존재들. 이제 우리가 어린이라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 속의 어린이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도시라는 세계에서 어린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원제목을 꼭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책이네요. 네, 내용이 궁금해요. 내용은 이렇게 어린이가 트램을 타고 도시 어딘가를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장에 첫 문장이 나와요. 지금 이 친구거든요, 주인공이. 굉장히 조그맣게. 네, 도시에서 이렇게 트램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혼자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굉장히 문장이 네. 나 또 벌써 왔어, 벌써? 나 또 첫 번째 장에서 이렇게 이런다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는 알아. 이 도시에서 작은 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이거 제 컨셉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제 이번에 겨우 캐릭터 잡아가나 했는데. 아까 귀여운 거 하시던데.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이거 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반려고양이가 집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찾아서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 고양이에게 마음속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어딘가에 있을 고양이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시에서 나는 막 시끄러운 소리들, 복잡한 거리 이런 것들이 너를 겁나게 하는 걸 나는 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들어봤을 법한 조언들을 막 해줘요. 저 골목은 너무 어두우니까 저 골목으로는 지나가지 마. 어디에 가면 성가대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어디에 가면 공원 벤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잠깐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게 아이가 자기가 살아본 거야. 그래도 6년, 7년을. 그리고 나서 고양이한테 거기는 위험하고 여기는 좀 따뜻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제나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 또 너무 미안해. 가만히 있을게요.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 너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으로 왔으면 좋겠지만 이 도시에서의 삶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해주는 한국어 거고. 제목을 괜찮을 거야라고 하셨구나. 번역을 왜 괜찮을 거야라고 했을까? 스몰 인 더 시티랑 괜찮을 거야는 완전 다른 뜻인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도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겠지만 괜찮을 거야라는 의미를 주네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끝까지 읽었을
읽었을 때 이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이 고양이한테 보내는 위로인 동시에 자기 스스로한테 다독거리는 말인 것 같았어요. 막 고양이니 안 돌아와도 걔 아무 일 없을 거야, 무사할 거야,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울컥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집 나간 고양이 찾습니다. 어떡해. 빨리 집에 좀 들어와 주세요. 애가 찾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저는 또 지금 어떻게 들렸냐면 작가님이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아이들한테 해주는 메시지. 도시가 좀 차갑고 시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데 그래도 괜찮을 거야. 맞아요. 이런 느낌. 되게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두 번째, 세 번째 읽고 내용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표지보다. 게 네, 어린이들한테는 도시가 결국 사실 생활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살아가는 공간. 맞아요. 어린이들은 매일 이 도시를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성장하잖아요. 도시에서. 그러니까 겁나고 두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도 이 도시에는 많다. 그리고 빛도 있고 따뜻한 곳도 있고 음악 소리도 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뭐 서울이 되게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랑 동물의 입장에서 이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맞아요. 이 아이가 혼자 트램을 타고 어디를 간다고요? 제가 엄마면 나 깜짝 놀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기준이 20대부터 50대 사이의 어른들을 대상으로만 말해. 맞아요. 과연 어린이랑 동물이랑 노인들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안전할까? 괜찮을까? 안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읽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고 어린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이 친구는 이제 조금씩 체득을 했고 그래서 네. 집 나간 고양이에게도 알려주고 있고 나름 7년을 살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서 공감과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야. 거고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어른들은 이 어린이도 고양이도 다 안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하다, 내용이. 저 갑자기 저번 주에 제 책이 약간 너무 가벼웠나요? 나리야.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어린이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정말 어린이가 살고 있는 세상, 환경적인 세상에 대해서 조금 네. 고민을 해보게 되는 책이고 재밌다. 이게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을 수상을 했고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홍보 올해상 선정이 된 유명해. 책인데 이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이 좀 주목해볼 만하더라고요. 이 케이트 그리너웨이가 영국의 원래 동화책 사파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일러스트레이터였기 때문에 책 중에서도 그림에 초점을 맞춰서 상을 줘요. 예술성이 뛰어난지 그리고 독자가 만족할 만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지 글과 그림의 조화가 훌륭한지를 심사 기준으로 봐서 선정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완벽한 책입니다. 이 책.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친구 일단 표정이 밝지가 않고 네. 좀 걱정스럽고 불안이 가득한 네. 눈이 보여요. 그리고 고양이를 찾아서 헤매니까 겨울 도시에서 심지어 이 겨울 도시에서 조금씩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거든요. 뒤로 가면은 눈이 점점 눈보라가 거세어져요. 더 거세져요? 네, 더 거세져요. 그렇게 되면서는 좀 흰색이 많이 드러나지만 초반에는 어둡고 삭막해 보이는 회색빛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게 잘 돼요. 막 오히려 그런 배경색 네, 때문에 네. 네. 얘가 어디로 갔을까? 춥겠다. 네. 그리고 얘는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되게 애타고 마지막 장면 굉장히 따뜻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앞에 장면들과 대비가 탁 되면서 마지막 뒤쪽이 마지막 장면에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요? 나 진짜로.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여기는 눈이 나왔지만 사실 이 친구의 정면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오고요. 눈도 안 그려져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옆모습, 뒷모습, 심지어는 이목구비가 없는 얼굴로도 전하려고 하는 감정이 그대로 다 느껴져요. 그래서 상 받은 작가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다. 상 받은 책 다르다. 우리 또 이렇게 상에 집착하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약간 이 작가가 이렇게 얼굴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게 어른들이 도시에 사는 어른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같아요. 아이는 그냥 애예요. 그냥 애를 통으로 봐요. 장래 애네
끝. 어떤 한 존재가 아니야. 맞아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 얼굴이 있고 몸이 있고 성격이 있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애 이렇게 보는 거야. 언니가 예전에 우리 어린이 도서 하자는 얘기했을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이런 표현 안 좋아한다고. 맞아요. 현재의 어린이, 오늘 당장의 어린이,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표현인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치 현재는 그냥 과정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고 어른이 되어서야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어른들이 어린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시선을 이 책이 담아주는 것 같고 언니가 했던 말도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어린이는 결국 자라서 어른이 맞아. 되잖아요. 그거는 정해진 결말인데 사실은.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 사회에서 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뜻이기도 해서 그래서 두 이야기가 결론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유년기를 잘 보내고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맞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어른의 책임이다.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분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대상이 있을까요? 이 책은 한때는 어린이였고 작은 존재였던 모든 어른 나잖아. 모든 어른들이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작가님의 에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냐 네. 언니랑 그 얘기 하다가 언니가 저한테 어린이도 이 사회의 구성원인데 세상은 어쨌든 좀 물리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너무 어른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린이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랑 접점이 별로 없는 우리 같은 어른들이 읽으면 그 책 더 좋은 것 같다라고 그럼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책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책 준비하면서 언니가 했던 이야기들 많이 떠올렸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이란 세계 책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작은 존재로 산다는 사람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린이는 단순히 키가 작기 때문에 눈높이가 낮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어린이가 눈과 눈 사이의 거리도 좀 더 좁은 거예요. 그러면은 화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시야 자체가 제한적인 거죠. 어른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높게 보이는 게 아니라 대각선을 키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구나.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이는 한 번에 감지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이즈가 작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골목길에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거나 얘가 두리번거리면서 부주의하게 걷는다고 어른들은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어린이와 어른의 공간 감각의 차이가 다르기 그건 진짜 때문인 것도 있다. 몰랐다. 시야가 좁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또 이 책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시야 자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어떤 섬세함을 가지고 작은 존재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다 같이 하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좋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꼭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하는 도시에 사는 마음으로. 어른이라면 누구나. 오늘의 책 소개 여기까지인가요? 네, 뭐. 이 정도 좋습니다. 하면 감동 포인트 감동 포인트 나왔나요?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아까 많이 울컥했잖아요. 아까 초반부에 나는 근데 그 첫 문장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네 오늘 이 책으로 보수 씨가 가져와 주셔서 저희 어린이라는 세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저희 그럼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